야, 어제 들어온 신병, 여기 와봐. 인사부터 제대로 해봐. 군대 와서 인사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서윤은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정확한 동작이었죠. 하지만 최도영 상병은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뭐 이런 게 인사야? 여자가 뭘 하겠다고 여기 왔냐? 다시 해봐, 제대로 아니야. 완전히 틀렸어. 여자들은 역시 군대에 안 어울린다니까. 꺼져!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최도영 상병님. 앞으로 조심해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알겠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서울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워로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군부대의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자락에 자리 잡은 합동 특수전 훈련센터는 여름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와 함께 훈련병들의 발걸음이 대지를 울리며 이곳이 얼마나 엄격한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 훈련센터의 정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서윤 대위 27의 나이로 707 특임대 최연소 교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윤의 모습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죠. 깔끔하게 정돈된 교관의 위엄 대신 어딘가 어색하고 서툰 신병의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으니까요. 손에 든 입대 통지서를 들여다보며 일부러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임무는 특별했어요. 최근 이 훈련센터에서 여군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기강해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부에서는 실태 파악을 위해 서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린 것이었죠. 바로 신병으로 위장해서 훈련센터의 기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면서 서윤은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펴봤습니다. 훈련병들이 오가는 모습, 교관들의 표정,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 안에 들어왔죠. 707 특임대에서 수년간 쌓은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 법이었습니다. 행정실에서 간단한 절차를 마친 후 서윤은 배정받은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나치는 남자 훈련병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어떤 시선에는 불편함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여군 한 명 들어온다던데. 진짜네, 처음 보는 얼굴이야. 여기가 무슨 남녀공학인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렸지만 서윤은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고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역할은 위축된 신병이었으니까요. 어깨를 약간 움츠리며 고개를 살짝 숙이는 연기까지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생활관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주변의 분위기는 계속 어수선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윤을 훔쳐보고 있었고 몇몇은 아예 대놓고 쳐다보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도영 상병이었어요. 부대에서 고참 역할을 하며 다른 훈련병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서윤을 보는 눈빛에 뭔가 불쾌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범자가 들어온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그런 도영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침대 정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그저
평범한 신병일 뿐이라는 것을 어필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첫 번째 관찰 대상을 찾은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향하는 훈련병들의 행렬에 서윤도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들리는 대화들을 통해 이곳의 분위기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은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가끔씩 여군에 대한 편견 어린 발언들이 섞여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군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눈 가리개 아니야? 맞아. 어차피 힘든 훈련은 못 따라올 텐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서윤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군 기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죠. 식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영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신병. 여기 규칙 알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상병님. 그럼 됐고. 도영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보자고. 그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겉으로는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심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 위장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첫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될 텐데 과연 이곳의 진짜 모습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707특임대 최연소 교관으로서의 자신과 지금의 신병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이 임무를 통해 반드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올바른 군 기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이 울리자 서윤은 다른 훈련병들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는 척했습니다. 신병답게 어색한 모습을 연기하며 세면장으로 향했어요. 아침 점호 시간 모든 훈련병들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서윤은 대열의 맨 뒤에 서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야, 어제 들어온 신병? 우렁찬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도영 상병이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이 부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실세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래된 고참으로서 다른 훈련병들이 모두 그의 눈치를 보는 인물이었죠. 여기 와봐.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최도영 상병 앞으로 다가갔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긴장한 신병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인사부터 제대로 해봐. 최도영 상병이 다른 훈련병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군대 와서 인사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서윤은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707특임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정확한 동작이었죠. 하지만 최도영 상병은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뭐 이런 게 인사야? 최도영 상병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여자가 뭘 하겠다고 여기 왔나? 주변 훈련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몇몇은 상황을 재미있어하며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해봐. 제대로. 서윤은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했지만 최도영 상병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완전히 틀렸어. 여자들은 역시 군대에 안 어울린다니까. 이때 주변에서 지켜보던 훈련병들 중 몇몇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송기웅 일병과 장현우 이병은 최도영 상병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마치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박민수 이병과 김태호 일병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최도영 상병에게 반박할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치만 보며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곳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여자가 뭘 하냐고. 최도영 상병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꺼져.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순간 서윤은 이것이야말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과 모욕,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면서도 제대로 반대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최도영 상병님. 서윤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심으로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인사 문제로 이런 꼴이 뭐야? 최도영 상병이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자 주제에 군대 와서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주변 훈련병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최도영 상병의 말에 동조했고 일부는 눈치만 보며 침묵을 지켰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윤을 적극적으로 편들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라. 최도영 상병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알겠나? 네, 최도영 상병님. 최도영 상병이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자 훈련병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으면서 방금 일어난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가자 서윤은 혼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무리를 지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서윤에게 함께 앉자고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난 일의 영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이병이 멀리서 동정적인 눈빛을 보내기는 했지만 최도영 상병을 의식해서인지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최도영 상병의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훈련 시간에도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서윤이 무엇을 해도 몇몇 훈련병들은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몇몇은 아예 외면해 버렸어요. 최도영 상병이 만들어낸 분위기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서윤은 자신의 침대에 앉아 작은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최도영 상병의 구체적인 발언들, 다른 훈련병들의 반응,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변화까지 모든 것이 중요한 관찰 자료였어요. 최도영 상병 부대 내 실세, 공개적 성별 차별 및 모욕 발언, 서윤이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인사 문제를 빌미로 여성 비하 발언 지속, 다른 훈련병들 대부분 방관, 일부는 동조하며 웃음. 서윤은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충돌이었지만 벌써 이 정도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지 예상이 되었거든요. 묵묵히 참자. 서윤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진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해.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서윤은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최도영 상병의 괴롭힘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이런 차별적 분위기가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707특임대 최연소 교관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체력 단련 시간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운동장에 모든 훈련병들이 집합했어요.
교관이 오늘의 훈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바로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테스트였습니다. 서윤은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대열에 서서 순서를 기다렸어요.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체력이라면 이런 기본 훈련은 문제없이 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신병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관이 호루라기를 불며 말했습니다. 기준은 남자 30개, 여자 15개입니다. 훈련병들이 하나씩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대부분 무난히 기준을 통과했고 몇몇은 기준보다 훨씬 많이 해내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윤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최도영 상병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교관님, 저 신병부터 먼저 해보게 해주세요. 교관이 고개를 돌려 최도영 상병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나 최도영 상병, 여군이 정말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최도영 상병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주변 훈련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최도영 상병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이서윤 훈련병. 나와서 해봐. 교관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연기력이 시험받는 때였습니다.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교관님. 서윤이 대답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서윤을 보며 최도영 상병이 다른 훈련병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 다들 잘 봐라. 여자가 과연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말이야. 서윤은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는 정확한 자세로 해냈어요. 하지만 일부러 7개째부터 팔이 떨리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100개도 거뜬히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신병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8개, 9개, 교관이 개수를 세웠습니다. 10개째에서 서윤은 일부러 팔에 힘이 빠지는 척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한 연기였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거기까지 교관이 말했습니다. 10개네. 기준 미달이야. 그 순간 최도영 상병이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맞지? 여자는 역시 여자야. 기준도 못 맞추잖아.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몇 훈련병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송기웅 일병과 장현우 이병은 최도영 상병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개도 못하면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최도영 상병이 계속해서 서윤을 조롱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는 게 낫겠어. 하지만 모든 훈련병이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박민수 이병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김태호 일병은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이정훈 이병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윤은 일어나서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관님.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겠어. 교관이 무심하게 말하며 다음 훈련병을 불렀습니다. 서윤이 대열로 돌아가자 최도영 상병이 다가와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맞지, 다들. 여군은 이 정도 수준이야. 앞으로도 기대하지 마라. 그 말에 몇몇 훈련병들이 또다시 웃음을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해 두겠다고 다짐했어요.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최도영 상병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윤을 조롱했습니다. 여자는 역시 체력이 딸려. 군대 와서 저 정도면 민망하지도 않나?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른 훈련병들 사이에서도 서윤에 대한 편견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중립적이었던 훈련병들까지도 점점 서윤을 무능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윤은 여전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히려 어제보다 더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동정심보다는 실망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역시 여자는 안 되는구나. 저 정도로 군대에 와도 되나?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수군거림들이 식당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그 모든 말들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는 이런 왜곡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퍼져나가는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이병이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최도영 상병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수첩에 오늘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 최도영 상병이 의도적으로 서윤을 먼저 테스트하게 함. 일부러 기준 미달 연기. 결과 여군 무능론 확산. 서윤은 펜을 들고 계속 적었습니다. 훈련병들 반응 분석 동조 그룹 송기웅 1병, 장현우 2병 등 적극적 조롱 참여. 중립 그룹 점점 편견 형성. 동정 그룹 박민수 2병, 김태호 1병 등 여전히 소극적 반응. 서윤은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훈련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인식이 퍼져나가는구나. 서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여군 전체가 무능하다는 편견이 만들어지는 거야. 하지만 서윤은 화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현상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였으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윤이 궁금해했습니다. 최도영 상병의 괴롭힘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자. 서윤은 이불을 덮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차근차근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해 나갈 작정이었어요. 사흘이 지나면서 최도영 상병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제의 체력 테스트 실패 이후 서윤에 대한 부대 내 시선이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새벽 불침번 시간, 서윤이 또다시 근무에 배정되었습니다. 이서윤 훈련병, 오늘 밤도 불침번. 최도영 상병이 근무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어제도 했는데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아, 맞네. 최도영 상병이 짐짓 깜빡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힘이 약하니까 좀 더 자주 해서 단련시켜야지. 주변에 있던 송기웅 1병과 장현우 2병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최도영 상병님. 여자는 더 많이 해야 늘죠. 송기웅 1병이 거들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최도영 상병님. 다음 날 아침 훈련 준비를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서윤 훈련병, 내 군장이 너무 가벼운 것 같은데? 최도영 상병이 서윤의 배낭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은 무게였지만 최도영 상병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걸로는 안 되겠어. 좀 더 무거운 걸로 바꿔야겠네. 최도영 상병은 창고에서 더 큰 배낭을 가져와서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확실히 다른 훈련병들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 진짜 훈련이지. 서윤은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인 그녀에게는 전혀 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는 힘들어하는 척해야 했어요.
역시 여자는 체력이 딸리네. 저 정도 군장도 못 매나? 훈련병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들려왔지만 아무도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인 모욕이 이어졌어요. 야, 신병. 밥 먹는 자세가 뭐야? 군인답지 못하게. 최도영 상병이 서윤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서윤의 식사 자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훈련병들보다 더 바른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최도영 상병은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여자들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 다시 해봐. 주변 훈련병들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동정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경거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자는 정말 답이 없네. 최도영 상병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에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서윤 훈련병은 뒤로 빠져라. 최도영 상병이 대형 훈련 중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끼면 전체 팀워크가 깨진다. 왜요? 서윤이 물어봤습니다. 왜냐고? 어제 체력 테스트 받잖아. 팔굽혀펴기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팀 훈련에 끼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훈련병들이 서윤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동정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최도영 상병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성과에 영향 주면 안 되는데. 심지어 처음에 동정적이었던 박민수 이병까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서윤이 정말 힘들어 보이긴 해. 박민수 이병이 김태호 일병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근데 좀 이상해. 여자가 군대에 와서 저렇게 적응을 못하나? 김태호 일병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최도영 상병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서윤은 최도영 상병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깨달았어요.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작은 것들을 계속 누적시켜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저녁 시간 서윤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박민수 이병조차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 서윤을 보며 다른 훈련병들이 수군거렸어요. 여자가 군대에 와서 저런 꼴이 뭐야? 우리까지 피해보는 것 같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서윤은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군기란 게 이런 게 아닌데. 진짜 군기는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차별과 배제를 통해 만들어진 가짜 질서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최도영 상병의 괴롭힘 강화 불침번 중복 배정, 과도한 군장 무게, 식사 중 모욕, 팀 훈련 배제. 서윤은 계속해서 적어나갔어요. 다른 훈련병들 반응 변화, 초기 동정 현재 완전한 배제 동조, 박민수 이병까지도 흔들리는 상황. 부대 전체가 여군 편견으로 확산 중. 서윤은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았어요. 참 교묘하네. 서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구나. 하지만 서윤은 끝까지 견딜 작정이었어요. 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도영 상병의 괴롭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봐야 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을 바라보며 서윤은 내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최도영 상병은 다음에 어떤 수를 쓸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서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해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최도영 상병의 괴롭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부대 전체가 서윤을 완전히 배제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서윤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까이 앉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서윤은 여느 때와 같이 혼자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최도영 상병이 몇 명의 측근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야, 신병. 최도영 상병이 서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나? 서윤이 고개를 들어 바라봤어요. 네, 최도영 상병님. 그런데 말이야. 최도영 상병이 자신의 국그릇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식당이 좀 더럽지 않나? 특히 여기 주변이 말이야. 송기용 1병과 장현우 2병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지만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 실수했네. 최도영 상병이 갑자기 말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국그릇을 기울였습니다. 순간 국물이 서윤의 가슴팍에 그대로 쏟아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최도영 상병이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측근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서윤의 훈련복은 국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서윤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휴지로 옷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 봐. 최도영 상병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런데 여자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피하나? 식당에 있던 모든 훈련병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수 2병과 김태호 1병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바닥 닦아야겠네. 최도영 상병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떨어졌잖아. 이 순간 서윤은 진짜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네, 최도영 상병님. 서윤이 무릎을 꿇는 순간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훈련병들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은 채로 바닥에 국물을 닦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서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로 마무리하겠다. 이제야 좀 군인답니다. 최도영 상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원래 이런 일이나 해야지.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모든 웃음이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훈련병들은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바닥 청소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도영 상병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최도영 상병은 서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굴복하거나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최도영 상병이 불편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최도영 상병님.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도영 상병은 서윤의 변화된 눈빛이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이 완전히 이긴 것 같았어요.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알아서 해야 한다. 최도영 상병이 마지막으로 말하며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혼자 남아서 젖은 옷을 정리했습니다. 박민수 2병이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결국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모두가 최도영 상병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윤은 생활관으로 돌아가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최도영 상병의 괴롭힘 절정, 식판 국물을 일부러 가슴에 쏟아 굴욕감 조성, 훈련병들 앞에서 무릎 꿇고 청소하게 함, 명백한 인격 모독 행위. 서윤은 잠시 펜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서윤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707 특임대 시절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차별에 무너지는 순간 군은 병든다. 707 특임대 교관 지침서. 서윤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당한 굴욕이 이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공개적인 인격 모독,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는 분위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을 끝내겠어. 서윤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진실을 드러낼 때였어요. 이 모든 차별과 괴롭힘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군기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였어요. 서윤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부대의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최도영 상병도, 다른 훈련병들도, 그리고 이곳의 잘못된 분위기도 말이죠. 707 특임대 최연소 교관 이서윤 대위. 서윤이 속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되뇌었습니다. 내일은 그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서윤은 내일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최도영 상병과 다른 훈련병들은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한 굴욕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뜨거운 국물이 옷에 쏟아지던 순간,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아야 했던 순간, 그리고 모든 훈련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했던 모욕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분노하는 것은 자신이 당한 일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이 부대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서윤은 조용히 일어나 작은 손전등을 켜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록해온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위장 신병으로 기강 점검 임무 시작. 그때만 해도 이런 심각한 상황일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페이지는 최도영 상병과의 첫 충돌이었습니다. 여자가 뭘 하냐, 꺼져라 라는 모욕적인 발언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체력 테스트에서 일부러 실패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훈련병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었죠. 네 번째 페이지는 괴롭힘이 본격화된 내용들이었어요. 불침번 중복 배정, 과도한 군장 무게, 식사 중 트집 잡기, 팀 훈련 배제까지. 그리고 오늘의 기록. 마지막 페이지에는 식판 국물 굴욕 사건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첩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개인적인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차별의식의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서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군기는 이런 게 아니야. 서윤은 다시 수첩을 펼쳐 707 특임대 시절의 기록들을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자신이 교관으로서 늘 마음에 새겨왔던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인의 가치는 성별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증명된다. 차별에 무너지는 순간 군은 병든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런 문구들을 읽으면서
서윤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달았어요. 단순히 실태 조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윤은 707 특임대에서 받았던 교육을 떠올려 봤어요. 그곳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교관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았습니다. 실력과 정신력으로만 평가받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당연시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권위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진정한 군기가 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끝낼 때야. 서윤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정체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최도영 상병 개인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서윤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 체력 훈련 시간에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707 특임대 수준의 체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관증을 공개하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진정한 군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도영 상병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부대 전체의 의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수첩에 내일의 계획을 자세히 적어 나갔어요. 1. 아침 체력 훈련에서 진짜 실력 공개 팔굽혀펴기 100개 연속 달성. 2. 707 특임대 교관증 공개 및 정체 공개. 3. 최도영 상병의 차별적 행위에 대한 지적 및 교육. 4. 전체 훈련병들에게 올바른 군기에 대한 교육. 5. 상부 보고 및 후속 조치 방안 논의.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딜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서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서윤의 마음에는 분노보다는 사명감이 더 컸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침묵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서윤은 다시 707 특임대 시절의 기록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최연소 교관이 되었을 때 받았던 임명장 사본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군 707 특임대 교관 이서윤 대위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뛰어난 실력과 올바른 정신력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드높일 것을 기대한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서윤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자신이 707 특임대 교관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진짜 교관의 모습을 보여주자. 서윤이 다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곧 기상 나팔이 울릴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수첩을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더 이상 약하고 무능한 신병이 아니라 707 특임대 최연소 교관 이서윤 대위로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예요. 서윤은 눈을 감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최도영 상병도 다른 훈련병들도 그리고 이 부대의 잘못된 분위기도 모두 바뀔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서윤이 마지막으로 속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1시간 전부터 정신이 말똥말똥했거든요. 점호가 끝나고
교관이 오늘의 훈련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체력 훈련입니다. 팔굽혀펴기 재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윤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었거든요. 최도영 상병이 서윤을 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또 망신당할 일만 남았네. 최도영 상병이 송기웅 일병에게 속삭였습니다. 운동장에 모든 훈련병들이 집합했을 때 교관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기준 미달자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서윤 훈련병 나와서 해보세요.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어요. 최도영 상병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다른 훈련병들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앞으로 나가 바닥에 엎드려 시작 자세를 취했어요. 시작. 교관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서윤이 첫 번째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벽한 자세와 강력한 힘으로 정확하게 해냈거든요. 하나. 교관이 개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계속했어요.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열. 교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어요. 훈련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10개도 못했던 서윤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20개. 최도영 상병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0개. 교관의 목소리가 더욱 놀란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번에는 10개도 못했는데? 60개. 교관이 외쳤어요. 최도영 상병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80개. 훈련병들은 이제 완전히 침묵했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0개. 100개. 교관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서윤이 마지막 팔굽혀펴기를 완료하고 일어섰을 때 운동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서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몸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교관님, 서윤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교관증이었어요. 707특임대 대위 교관증이었습니다. 저는 신병 이서윤이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707특임대 최연소 교관 이서윤 대위입니다. 그 순간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모든 훈련병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최도영 상병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번 주 동안 저는 신병으로 위장해서 이곳의 기강 상태를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훈련병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약하고 무능해 보였던 신병이 707특임대 교관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최도영 상병. 서윤이 최도영 상병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번 주 동안 보인 행동들은 명백한 성별 차별과 인격 모독에 해당합니다. 최도영 상병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뭘 하냐고 했죠? 꺼지라고 했죠? 서윤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식판 국물을 일부러 쏟고 무릎 꿇게 한 것도 기억하시죠? 주변 훈련병들이 최도영 상병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그동안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의 가치는 성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윤이 모든 훈련병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신력과 실력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박민수 2병과 김태호 1병은 부끄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서윤을 도와주지 못했던 자신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송기용 일병과 장현우 이병은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최도영 상병과 함께 서윤을 조롱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이번 일로 인해 최도영 상병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입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도영 상병이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최도영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최도영 상병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에게 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만날 모든 여군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차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세요. 교관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최도영 상병, 즉시 영창 구금입니다. 이서윤 대위님,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훈련병들은 올바른 군기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햇살이 운동장을 비추는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관행들이 끝나고 진정한 군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훈련병들은 모두 서윤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무능한 신병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교관으로 말이에요.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정신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서윤의 마지막 말이 모든 훈련병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윤의 정체가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훈련센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성별을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조롱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최도영 상병은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어요. 일병으로 강등된 후 다른 부대로 전속 발령이 났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모습이었습니다. 송기용 일병과 장현우 이병도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억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잘못했어. 송기용 일병이 박민수 이병에게 말했습니다. 이서윤 대위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지. 장현우 이병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박민수 이병과 김태호 일병은 달랐어요. 서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박민수 이병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라는 걸 배웠어요. 김태호 일병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서윤은 그런 훈련병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했던 진짜 변화였거든요. 훈련센터에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어요. 성별 평등과 상호 존중에 대한 교육이 정규 과정에 포함된 것입니다. 서윤이 직접 강의를 맡았어요. 군인의 강함은 남을 억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윤이 강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할 때 진정한 강함이 발휘됩니다. 훈련병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의 말을 들었어요. 더 이상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교육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 훈련병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군 훈련병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서윤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훈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걱정이 없었거든요. 이서윤 대위님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훈련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김미진 이병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대위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수진 이병도 고마움을 표했어요.
서윤은 이런 후배들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윤이 교관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박민수 이병이 찾아왔습니다. 대위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그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참고 견디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서윤은 잠시 생각해 본 후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목적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특히 무릎 꿇고 바닥을 닦을 때는 정말 분노가 치솟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죠. 박민수 이병은 서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서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서윤은 예전에 자신이 사용했던 생활관을 지나가다가 문득 추억에 잠겼어요. 그 작은 침대에서 매일 밤 수첩에 기록을 남겼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도 가능했던 것이죠. 수개월 후 서윤은 상부로부터 특별 표창을 받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이서윤 대위의 용기와 희생정신으로 인해 우리 군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표창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표창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변화된 훈련센터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훈련센터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훈련병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선배가 후배를 올바르게 지도하는 진정한 군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군기란 게 이런 거였구나. 김태호 일병이 후배들을 지도하며 말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주는 거 말이야. 맞아. 전에는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 박민수 이병도 동의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서윤은 운동장에서 훈련병들이 구령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강압적이거나 차별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구령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예전보다 더 힘차고 밝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모든 군대가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지. 햇살이 훈련장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새로운 군기의 시작을 알리는 구령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동지애와 상호 존중이 자리 잡은 것이었어요. 서윤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정신으로 증명한다는 진리와 함께 말이에요. 이서윤 대위가 보여준 것처럼 진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닌 올바른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성별, 나이, 지위를 떠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